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그러면 2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차 시 수업은 세계 삼석성, 표색계, 세계 혼합, 색채 대비, 동화 현상 이것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색의 여러가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이유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색의 삼석성입니다. 여러분들 색의 삼석성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시험에 아마 나왔을 텐데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네요. 뭐 아는 사람도 있겠고요. 색의 삼석성에는 색상, 명도, 채도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색상은 뭘까요? 보통 색상을 우리는 퓨라는 말을 씁니다. 색을 구별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보통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명도는 뭐냐면요, 밝고 어둠의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명도에서 이 밝은 부분, 아주 밝은 부분들을 우리는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이런 말들을 쓰죠. 그래서 명도는 밝고 어두움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채도입니다. 채도는요, 지금 여기가 명도축이죠. 밝고 어둠에 대한 이 명도. 이 채도는 이쪽으로 점점 나올수록 선명하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탁해지요. 이게 채도입니다. 색이 선명하냐 탁하냐 그것을 우리는 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상화는 이렇게 테두리에 있어요. 그래서 색의 삼석성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색의 삼석성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색상, 명도, 채도. 이게 색의 삼석성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표색계입니다. 표색계라고 하는 거는 색을 계통적으로 표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색의 측정과 색의 표시를 모두 포함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표색계를 가지고서 색의 코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표색계를 가지고 색을 만들어서 색체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색계를 만들었습니다. 표색계 종류에는 이렇게 현색계와 혼색계가 있습니다. 우리 혼색계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죠? 보통 뭐라 그랬어요? 색이죠. 색은 즉 뭐라 그랬어요?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냐? 우리가 물체색을 심리, 물리학적으로 측정해서 수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이 만든 시스템들이 뭐가 있냐면 오스트발트, 그 독일의 화학자가 이 빛을 가지고 하나하나 수치를 다 만들었어요. 측정해서 빛을 측정해서 수치로 만들어서 색채계를 만든 게 오스트발트 표색계입니다. 그 다음에 CI는 뭐냐면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이 빛을 가지고서 표준 표색계를 만들었어요. 그게 혼색계입니다. 그럼 현색계는 뭐냐? 이런 물체색을 색지각인 삼석성인 색상, 명도, 채도 그것들을 정량적으로 분류해서 번호나 기호를 붙여서 표시를 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색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 색채 우리 1차 시 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빛,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색채. 지각되어서 경험되어진 그런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그 시스템들 보면 먼셀포 색계, 그 다음에 NCS, DIN 이런 그 색채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대표적인 먼셀 색채계를 하나 다뤄볼까 합니다. 먼셀 표색계인데요. 이 먼셀이라는 사람은 1905년에 이것을 창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 수정을 해서 1940년에 이 먼셀 표색계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색채를 어떻게 했냐면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총합해서 정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도, 색상, 채도. 그래서 색상 아까 얘기했죠. 색상을 우리는 hu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도는 value, V. 그 다음에 채도는 크로마, C. 그래서 HVC 그러면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먼셀의 컬러 트리라고 하는데요. 이 먼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표색계를 만들었냐면 나무를 보고서 했대요. 그래서 트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무를 계속 우연히 바르는데 나무가 이렇게 위를 봤더니 밝고 어둡고 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 명도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꽃이나 잎사귀들 보면 제일 바깥쪽이 밝고 예쁘잖아요. 그것을 창안을 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쪽으로 갈수록 잎사귀가 칙칙하고 어둡고 바깥일수록 더 밝았다고 선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먼셀의 컬러 툴이라고도 합니다. 먼셀 표색계는 기본 색상이요. 빨강, 여기요, OR이라고 되어 있죠. 빨강, 옐로우, 노랑, 그 다음에 초록, 그 다음에 블루, 퍼플. 그래서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 퍼플 기본 색상을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OR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본값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기본 색상은 O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략들을 합니다. 이것들을 얘기하면 O 레드, O 옐로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생략을 해서 만들죠. 그래서 빨강과 노랑 사이에 주황, 또 노랑과 초록 사이에 연두, GY, 그 다음에 초록과 파랑 사이에 BG, 청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랑과 퍼플 사이에 PB, 남색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와 빨강 사이에 RP, 자주, 즉 여기입니다. 그래서 10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빨강과 노랑 사이에 YR, 노랑과 초록 사이에 GY, 연두, 초록과 블루, 파랑 사이에 청록, BG, 그 다음에 파랑과 퍼플, 보라 사이에 PB, 남색, 그 다음에 퍼플과 레드 사이에 RP. 그래서 이 기본 색상인 색상 사이사이, 그래서 10가지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촘촘촘촘히 해서 100색상까지 만들 수 있는 게 이 먼셀의 색상안입니다. 명도는 우리 아까 얘기했죠. V, 약호로 밸류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10단계입니다. 근데 여긴 1.5, 여긴 9.5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완전한 검정과 완전한 하향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를 9.5, 1.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도도 이렇게 10단계로 구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채도입니다. 이 먼셀의 그 채도를 보면 지금 이게 보통 N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뉴트럴 컬러. 이게 뭘까요? 이거는 무채색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N7, N5, 뭐 N이다. 그거는 다 무채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무채색을 뉴트럴 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짝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셀의 채도는 이렇게 단계가 2, 4, 6, 8, 9, 10, 12, 14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선명하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 색상마다 이렇게 채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건 빨강 하나를 두고서 예를 들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먼셀 표색계에서는 이 기호 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있어요. HV 슬래시하고 C. 이 얘기는 색상, 명도 슬래시하고 채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게 먼셀 기호입니다. 이것을 5R에 2에 6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표기를 보면 이건 먼셀 표기구나. 이건 먼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무채색은 이렇게 뉴트럴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채색은 우리는 이렇게 HV 슬래시하고 C.
그래서 이거는 먼셀표색계라고 하죠. 다음은 세계 혼합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대비, 동화 현상, 그것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이 세계 주목성과 명시성은 다음 주에 5주차 수업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넣을까 하다가 오늘 요 2차 시에는 동화 현상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계 혼합은 아까 우리가 간법 혼색, 각법 혼색 이야기를 아마 살짝 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혼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생리적인 혼합은 이런 중간 혼합, 회전 혼합, 병치 혼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리적인 혼합이라고 합니다. 이 생리적인 혼합은 우리가 눈에 의해서 달리 보이는 그런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물리적인 혼합에서는 이런 갑법 혼색,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은 뭐죠? 빨강, 초록, 파랑이죠. 빛은 섞이면 섞일수록 색들이 없죠. 감법 혼색입니다. 물감의 삼원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CMI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젠타, 옐로우, 시안. 섞이면서 물감은 섞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탁해지고 어둡죠.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감의 삼원색 아니면 색류의 삼원색 마젠타, 옐로우, 시안입니다. 생리적인 혼합에서는 우리가 중간 혼합이라고 아까 있다고 그랬죠. 중간 혼합은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해서 생겨난 이 색의 밝기가 평균적인 밝기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중간 혼합이라고 해요. 근데 중간 혼합에도 회전 혼합하고 병치 혼합이 있어요. 회전 혼합은 막 돌려서 그 평균적인 밝기를 얘기하고요. 병치 혼합은 뭐냐면 이 혼합하려는 색료를 작은 색면이나 작은 점들로 땡땡땡땡 해서 찍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정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생기는 시각 현상입니다. 이것을 병치 혼합이라고 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 망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대했을 때는 이런 모니터를 확대했을 때는 이렇게 망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병치 혼합입니다. 이 세라의 전멸법도 뭐예요? 뭘까요? 병치 혼합이죠. 네, 이것도 이렇게 점으로 이걸 이제 현대미술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아마 다음 학기 현대미술과 사이에서 현대미술에서 아마 수업을 할 겁니다. 이 뭐냐면 현대미술에서는 이 그 그림에도 역사와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 현대미술에서 이 세라가 기법 연구를 했죠. 우리가 보통은 연두색을 만들려면 무슨 색과 무슨 색을 섞어요? 초록하고 노랑을 섞으면 연두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섞은 것처럼. 그래서 이런 세라가 이런 전멸법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병치 혼합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품들도 다 이게 점으로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과제로 점선면 과제를 내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도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직물에서도 이게 다 하나의 망점처럼 보이죠. 보통 니트 같은 경우에 이런 직물에서 나타날 수 있죠. 이것도 병치 혼합입니다. 이거는 이제 베졸트라는 사람이 또 만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똑같은 회색인데 지금 이쪽은 하양 여기는 검정이에요. 그래서 화이트하고 블랙을 섞었을 때 이 회색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흰색이 있을 회색이 어떻게 보여요? 더 밝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밝고 어둡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게 배경이고 어떤 게 이 라인인지 모를 정도로 그것들을 나타내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화 현상이라고도 하죠. 음. 그래서 우리 색채 대비와 동화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이 색채 대비하고 동화 현상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봅시다. 이런 대비 현상에서는 개시 대비와 동시 대비가 있죠. 개시 대비는 뭐냐면 내가 앞에 그 본 것 때문에 점점 전후에서 나타나는 시각 현상을 얘기합니다. 동시 대비는 똑같이 있는데도 이 잔상의 효과에 의해서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얘기해요.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색을 이 색을 보다 이 빨강색 원만 보세요. 그걸 보다가 여기를 탁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쳐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라인이 딱 보이시죠? 이게 개시됨입니다. 어떤 색을 요 빨간색, 요 색을 한참 보다가 다른 색을 보면은 이 먼저 본 이 색의 영향 때문에 나중에 본 색이 이렇게 달리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개시대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잔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색을 본 뒤 이어서 다른 색을 보았을 때 나중에 색이 달라져 보인다. 색 감각의 지속적인 자극보다는 빛이 눈을 순간적으로 자극하고 사라질 때 더욱 선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는 개시대비라고 합니다. 동시대비입니다. 두 색을 동시에 보았을 때 색이 달라져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죠. 동시대비에는 이런 무채색, 명도대비가 있고요. 또 유채색에서는 이런 색상대비, 채도대비, 보색대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시대비 효과는 배경에 놓인 순색을 장시간 볼수록 강렬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회색인데 이 배경색 때문에 이 회색들이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동시대비 효과입니다. 또 동시대비는 거리 효과가 커요. 거리가 가까운 것보다는 이렇게 멀리 있으면 대비 효과가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서 효과의 감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색차의 크기와 대비 효과입니다. 색차가 클수록 대비 현상이 강해지죠. 지금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의 대비 현상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건 색상 대비입니다. 똑같은 이 주황색을 놨는데 이 배경색 때문에 어떻게 보인다? 색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즉 이게입니다. 노란색 위에 주황색이 더 붉게 보인다는 거죠. 더 붉은 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색상 대비입니다. 똑같은 주황색인데 이게 더 붉게 보인다는 거죠. 명도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회색인데 배경색이 어둡냐 밝으냐에 따라서 이 명도가 변해 보인다는 거죠. 어두울 때 더 밝게 보이고 배경이 밝으면 더 어둡게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회색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 채도입니다. 채도도 똑같은 색인데 배경색이 뭐냐에 따라서 이 색이 진하냐 안 진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색 안의 주황이 노랑 안의 주황보다 이게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채도 대비입니다. 색상 안의 보색 단계. 여러분들 보색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보색이 뭘까요? 네, 반대색이죠. 그래서 이 색상안, 우리가 보통은 이 색상안이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색상안의 10가지는 우리 KS 표준색이에요.
KS 표준색은 코리안 스탠다드 해가지고요. 먼셀 색을 기준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먼셀 조금 전에 했던 이 먼셀에 5가지 색상이 뭐가 있다 그랬죠? 빨강, 뭐예요? 노랑, 초록, 파랑, 뭐가 있다 그랬죠? 보라. 그리고 그 사이에 주황, 연두, 청록, 남색, 자주. 그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S 표준색에는 색상안이 10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들이 보색입니다. 보색끼리 배색은 서로 상대방의 채도를 높여줘요. 뭐 서로 보색 있을 때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보색 관계인 이 두 색을 보았을 때는 서로 이런 영향이 있어서 채도가 서로 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색들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면적 대비입니다. 면적 대비는요, 동일한 색이라도 면적이 커지면 명도 채도가 증가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을 칠할 때 면적 효과를 항상 고려해야 돼요. 똑같은 색인데도 어떤 거는 더 많이 칠했을 때 더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더 밝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그 탁해 보이기도 하고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을 칠할 때는 이 면적 대비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이 클수록 면적 대비 효과가 크죠. 이거는 한난 대비입니다. 한난 대비가 뭘까요, 여러분들? 색의 그 차가움과 따뜻함의 느낌이 생기는 대비 현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난 대비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색, 차가움, 난색, 따뜻함, 이것을 서로 대비되는 현상을 우리는 한난 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색과 난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난색은 따뜻한 색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를 우리는 난색, 여기를 한색, 근데 여기가 중성색이라고 합니다. 보통 중성색은 이렇게 회색, 초록, 약간 보랏빛, 이것을 우리는 중성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한색은요, 차가운 색을 얘기하는데 무조건 블루, 파란기가 있으면 한색에 포함이 됩니다. 연변 대비예요. 연변 대비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도 다 똑같은 딱 똑같아요. 여기도 다 똑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요 경계면 있잖아요. 요 경계선. 이 경계면만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강한 대비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은데 경계선이 유난히 뚜렷하게 보여요. 이것을 우리는 연변 대비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도 이런 그 교차점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두 색과 색 사이에 이것을 우리는 연변 대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화 현상이에요. 동화 현상도 마찬가지로 배경색이 자극색에 동화되어 다르게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동화 현상의 특징은 선이 가늘수록 효과가 더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도의 동화예요. 지금 배경색하고 이 문양을 서로 혼합했는데 명도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똑같은 회색인데 배경색이 하얀색하고 검정색을 놨을 때 이 회색이 달라 보인다는 얘기죠.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색상이 변합니다. 지금 이것도 배경색에 따라서 이 선들이 색들이 색상의 변화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똑같은 선인데도 이 배경색이 뭐이냐에 따라서 이 선의 색들이 달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도도 마찬가지예요. 채도도 더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고 더 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것보다는 아주 촘촘하게 된 것을 더
동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에 가깝게 느껴지는 현상들을 이렇게 동화현상을 나타내 봤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벽돌인데 라인을 흰 라인하고 블랙을 했어요. 그랬더니 흰 라인을 했더니 훨씬 더 밝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동화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뭐 세계 삼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색채 대비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동화 현상을 가지고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2차 시 수업에는 이렇게 세계 삼속성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색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뭐 그렇게 다뤄봤습니다. 예. 여기서 2차 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